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이랜드 채용 분석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분석 편을 준비했는데, 이랜드 자소서 항목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정말 까다로운 회사, 진짜 약수령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나 라는 거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도리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랜드는 정말 이러한 항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겠구나, 자기소개서가 그만큼 중요한 회사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지금 빠르게 이랜드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한 거, 제가 계속 준비하는 사진이죠. 이랜드 신입사원 사진입니다. 여학생들 굉장히 많고요. 패션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여학생들 많고 남학생들 역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랜드를 보면은 굉장히 멋지고 예쁜 학생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그만큼 이 회사에 열정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자기소개서 분석에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지겹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시면서 1번 진짜 작성하시기 전에 산업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랜드가 어떤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으면서 이 산업에 대한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기업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선행돼야 되겠죠. 이 이랜드가 커갈 수 있었던 이 이랜드만이 가진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거를 키워드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켠에 작성을 해 두셔야만 이러한 키워드들이 자소서에 녹여내야지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랜드는 100%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런 키워드 단위가 굉장히 많게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원 회사의 키워드 분석,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네 번째로 인재상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인재상을 제시를 하는 이유는 이 그룹이 커감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러한 인재상에 맞춘 지원자를 뽑아라, 계열사별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인재상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너희들이 평가하는 툴 자체를 인재상으로 잡아라 라는 게 이 인재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인재상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하다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키워드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과 직무 분석 반드시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랜드의 직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일한 직무에서 계열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부분이 명확하게 작성이 돼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읽힐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작성한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면은 한 번쯤은 이 사이트에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랜드 바로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들 안 찾죠? 인재상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선호하겠다. 이게 우리가 제시하는 인재상이다. 여러분들 이랜드라고 하면은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입사원에게도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 단위를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말 후하게 쳐주는 회사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의 어필이 주어진다면 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앞으로 CEO까지 키워나갈 의지가 있는 회사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랜드의 자소서 항목을 보실 텐데, 이랜드의 CI는 이렇게 되고요. 이랜드의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항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진짜 힘들어요. 약수령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어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인생의 비전 혹은 목표 3가지를 우선순위선으로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적으라는 내용이죠. 너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자, 뭘 물어보는 거냐면 가치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인재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위가 이 항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회사 이 항목을 보시면은 회사에서는 정말 간략하게 읽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항목을 보시면은 글자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기입하는 글자를 조금 체크를 해보니까 70자에서 많게는 80자까지밖에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타의 회사에서 작성하셨던 소제목 단위로 여기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는, 이 이랜드의 인사 담당자는 길게 써놓은 거를 다 읽지 않는다. 지금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의 키워드 단위를 빨리빨리 빼내고 싶다. 왜? 그만큼 우리 회사는 자기소개서를 명확하게 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항목에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항목에 대한 팁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 본인의 인생 비전을 진솔하게 제시를 해라 라는 거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진솔하게 제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 경력 개발 등의 비전도 반드시 하나 정도는 혹은 2개 정도는 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목표로 했을 때, 여러분 인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그 인생적인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담아내는 키워드가 반드시 담겨야 되는데, 두 번째로 조직, 이거는 회사에 대한 지원서기 때문에 조직을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경력 개발의 키워드가 안 담겨 있다면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실 때 전반적인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목표하는 바를 제시를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조직과 경력 개발 단위의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약수령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이나 기질을 써주세요 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지원자의 성격과 역량입니다. 사실 이 약수령 1번, 2번 항목만 봐도 여러분들의 성향과 그리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단위를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1000자, 1500자에서 인사 담당자가 확인하는 내용이 1번, 2번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건데, 이 회사는 정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볼 거니까 간략하게 소제목 형태로 적어라 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하실 때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조직, 융화 성격에 대해서 키워드를 1개 정도 제시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역량 단위의 키워드를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적인 융화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해당 직무에서 이러한 역량을 특출나게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이러한 태도로 근무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세 가지 소제목 형태로 나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는 반드시 이 항목에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사건을 작성해 봐라. 정말 짧게 쓸 수 있는데 생각은 정말 많이 하게 하는 회사죠. 뭘 물어보는 거냐면 가치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가치관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약수령 1번, 2번, 3번 항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1번 혹은 2번 항목에 대한 사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제목 단위로 여러분의 능력과 가치관, 비전을 제시를 했다면 그거를 근반으로 한 경험에 대해 얘기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형태로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서 1번, 2번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제가 기타 강의에서 강조드리는 상황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조직, 경력, 경험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다가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1번, 2번, 3번 항목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반드시 1번, 2번은 소제목 단위로 접근을 했다면 그거 3번 항목에선 이 소제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상황을 제시한다 정도로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사례를 제시해라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팁이고, 네 번째도 약수령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 중 자랑할 만한 거를 한두 가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글자 수를 표기를 해 뒀습니다. 100자, 200자도 아니고 100자. 간략하게 빨리빨리 읽고 싶다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뭘 물어보느냐? 마찬가지로 가치관과 역량, 이러한 단위가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읽어서 네가 뭘 가지고 있는데 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100자 정도 되니까 소제목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목 단위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조금 자극적인 요소가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키워드가 간략하게 딱 담겨 있으면 훨씬 더 읽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100자라고 해서 소제목을 안 적는 분들이 계시는데 100자여도 소제목을 적으시고 그 이후에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성과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해라. 자,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간략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방금 보신 항목의 제목이 성취한 것 중 자랑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다. 뭐 이후에서도 똑같은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소제목에서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목숨을 잃을 뻔한 도전. 밑에 내용, 해외 연수를 갔던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해외 연수를 뻔한 게 아니라 해외 여행을 떠났다. 어학 공부를 위해서 여행 공부를 떠났는데 일반적인 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라 노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런데 노숙자들과 한 달, 두 달 대화를 나눈 도중에 어떤 한 노숙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나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새롭게 접근한 결과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정도로 담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담긴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이뤄냈던 성과에 대한 소제목을 작성을 하시고 밑에 본인의 작성한 소제목에 맞는 성과에 대한 키워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이 항목도 굉장히 책 3가지만 적고 그리고 이유만 적으면 돼요.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그런데 이 항목 굉장히 어렵죠. 왜? 책을 안 읽어서. 그런데 이랜드의 회장님께서는 책 읽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신다면 이랜드에서 추천하는 권장 도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꼭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고르라는 건 아니지만 이랜드에서 추천하는 권장 도서는 어떻게 되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이렇게 되고,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 개발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너희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라고 계속 가치관 단위와 자기 개발의 능력 단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랜드의 권장도서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식경영에 관련된 권장도서, 그리고 역사에 관련된 권장도서, 자기개발, 미래경영, 이러한 형태로 카테고리 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선정을 하시되, 근데 그거를 우선순위에 맞춰서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직무 역량이 계속 강조를 하고 싶다면 이랜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식 경영에 관련된 도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정말 나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었던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면은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부합했었던, 여러분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을 가장 먼저 제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작성을 하라는 팁을 말씀드리면, 카테고리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 인재상에 대한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에 대한 강조라든가 이러한 카테고리에 맞추셔서 1번, 2번, 3번이 연관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뭐 이 두 가지를 중복시켜서 세 가지를 추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는 책을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도 정말 간략해요. 즐겨 찾는 사이트는 뭐냐? 적어라 라는 건데, 이 항목도 굉장하게 많이 생각하게 만들죠. 정말 많이, 내가 정말 진짜 무슨 사이트를 많이 들어갔더라? 내가 들어가는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인데, 블로그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랜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 양식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러한 즐겨 찾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사이트라는 게, 인터넷 사이트가 현재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될 방법은 정보를 찾고자 함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간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정보를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 검색창으로 정보를 찾는다, 이런 내용은 담지 않으셔야겠죠. 그래서 팁을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제가 그냥 이것만 하지 마라, 꼭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검색 사이트를 언급하는 건 하지 마라. 두 번째로 그림과 사진 위주의, 제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의 유흥과 오락거리를 위한 관련된 그런 사이트 정도는 절대 적으시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어서 패션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수많은 정말 유명한 패션 박람회 같은 게 있을 건데, 패션쇼라든가 패션 박람회,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는 뉴욕의 캡슐쇼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캡슐쇼 혹은 다른 기타의 정보 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를 애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패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패션 사이트를 두루 보고 있다, 이런 두리뭉실한 정도의 접근은 하지 마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마지막 약수령 7번을 보시면은 이제 약수령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항목이 될 것 같아요. 자, 200자라고 적혀 있는데 물어보는 내용이 직장 생활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200자 정도로 제시를 해라. 자, 당연히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을 이 항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랜드라면은 굉장히 지원자들에게 혹은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에게, 종업원들에게 굉장히 후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회사를 나와도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따라서 이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성과를 낼 건지를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의 의미, 그러면은 바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을 굉장히 쓰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는 나의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식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데 간절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진짜 회사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다는 진실함을 강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간절함,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진실성, 이 진실성을 보여주겠다라는 목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단위적인 표현이 동료와 화합하고 성과를 창출해낸다. 따라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인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200자 내에 밝히셔야 합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이 항목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화합하고 성과를 창출하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사람이다. 그래서 200자라도 반드시 소제목은 제시하시고 그 밑에 다양한 키워드 단위로 이 내용을 작성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이 7번, 약수령 7번까지만 오더라도 얘는 어떤 지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서술형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이 서술형 1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내용은 500자입니다. 자, 사실은 인사 담당자 분들은 약수령만 읽어봐도 내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은 다 뽑아냈다. 너는 대충 어떤 인재다라는 거를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항목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관심을 가졌네. 여기까지 봐야 될까? 여기까지 봐야겠다라고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행동이죠. 따라서 당연히 내용은 왜 지원 분야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확인을 하겠다. 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단위로 노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랜드 사업 직무 분야 중에서 왜 지원한 분야인가?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나는 왜 직무 분야를 선택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분야의 경험과 경력에 대한 위에서 작성하지 못했던 키워드로 제시를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동일한 직무인데 계열사가 다른 형태가 있죠. 그러면 이 계열사에서 이 직무의 특징과 이 계열사의 이 직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조할 내용은 뭐냐면 나는 직무는 여기 있는데 계열사에서 동일한 직무를 갖고 있지만 내가 지원한 이 회사의 이 직무는 이러한 형태로 키워드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해당 사업과 직무의 미래적인 방향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를 해라. 여러분들이 전략사업부라든가 아니면 리테일, 유통 이쪽에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서의 전략적인 키워드는 무엇인가 채용 분석편에 담아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직 친화적으로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인 제가 그 전에 나투둔을 말씀드리면 전공, 경험과 관련 없는 회사 자랑은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IT 직군을 지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IT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전공과 경험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항목이 회사의 자랑이다라고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IT 직군이라든지 혹은 글로벌에 여러분들이 언어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회사는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왜? 나는 글로벌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나의 전공과 경험이다. 이런 정도로 회사 자랑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 회사의 자랑을 접근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서술형 2번이라고 부르는 글자 수만 보셔더라도 1600자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 위에서 못한 얘기를 여기서 한번 해봐라. 자,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정말 이 부분은 너에 대한 자기 소개를 한번 해봐라. 내가 위에서 키워드 단위를 다 읽어봤고 내가 너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여기서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봐볼게 라는 거죠. 따라서 이 1600자를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팁으로
약수령에 대해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작성하셔도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예 위에서는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위에서 내가 언급했던 키워드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죠. 왜? 인사 담당자는 위에 적은 키워드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직무 역량, 성격, 열정, 다양한 소재를 선택해도 된다. 왜? 이러한 소재가 위에 위에 간략간략하게 약수령으로 적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선택해도 되는데 길게 만약에 작성하실 거라면 단답형으로 소제목 달아서 문단 구분을 하셔서 가독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라면은 1600자 중에서 위에서 강조하지 못했던 키워드 3가지 항목을 여기에 적으면서 1000자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주저리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랜드라는 회사는 단답형으로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구나. 따라서 여러분들도 간결하게 문단을 나누시고 소제목을 나누셔서 읽기 편하게 만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나투두를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계속 주저리 중복된 내용만 계속 나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자 수 안 채워도 좋으니까 여기까지 아니 위에서 안 읽혔으면 여기까지 안 와. 그러니까 글자 수 많이 안 채우셔도 되니까 계속 주저리 중복되는 내용을 작성하시기보다는 위에서 내가 강조했던 키워드 하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겠다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랜드 자기소개서 분석편은 여기까지고 이랜드의 이후에 있을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랜드에서 최연소 CEO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